안녕하세요. Do It Android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 둘째 번 날입니다. 둘째 날이고요. 자, 둘째 날에는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거 처음에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설치하시면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과정은 책을 보면서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첫째 마당을 하고 있고요. 첫째 마당은 워밍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봤으니까요. 자, 이제 그 실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소위 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설명을 제대로 듣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는 과정을 겪어서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를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지금 화면에서처럼 이 아이콘이 있겠죠? 그걸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에서 퀵스타트라고 하는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퀵스타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화 상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몇 가지 메뉴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한 다음에 처음 하는 일이 여기는 컨피규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거기에 SDK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한 이후에 안드로이드 모듈이라고 하는 것 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선택적으로 추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설치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위에 Start a New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옆으로 엄청 길죠? 자, 옆으로 엄청 길어서 약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의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게 다를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입력된 부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입력을 하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기억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자,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 Application Name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Hello라고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Hello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Hello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컴퍼니 네임이라고 하는 게 밑에 또 보이죠? 자, 여기다가 androidtown.org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androidtown.org라고 입력하면 그 밑에 있는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org.androidtown.hello라고 입력이 돼요. 자, 여기에 androidtown.org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웹사이트, 웹페이지의 주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소위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자, 안드로이드 타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org 또는 com이라고 하면 그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면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에디트를 누르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자, next 눌러봅니다. next. 자,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는 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최신 플랫폼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롤리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롤리팝 이후에 또 새로운 게 나왔다면 약간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쨌든 폰은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미니멈 SD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최신 플랫폼이 아니라 그 이전 단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걸 눌러보면 4.3이라고 하는 거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이전 단말들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거의 대부분의 단말을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API 10이라고 하고 2.3.3 진저브레드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면 요때 나왔던 단말부터 전부 다 여러분의 앱이 실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이 어떤 게 선택되어 있든지 간에 그냥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next 누르셔도 될 겁니다. 자, next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화면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첫 화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대충 보더라도 여기에 여기에 화면이 하나짜리 빈 거. 자, 여기 보니까 풀 스크린.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보면 위에 전화기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화 상태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게 표시되는데 그런 거조차 안 보이게 전체 화면을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 네, 구글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LBS라고 위치 기반 서비스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 지도에도 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로그인 화면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화면인가 봐요. 자, 이런 화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탭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설정 화면, 그죠? 환경 설정 같은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같은 거를 딱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서 첫 화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일단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 놔둔 상태에서 next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파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finish 눌러봅니다. 자, finish 눌러보면요. 자, finish 눌렀을 때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자, 한참 걸릴 수 있고요. 자, 진득하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진득하니 기다려 주시고, 자, 지금 보니까 자, 요렇게 나오네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니까 자, 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빌드 뭐예요? 여러분이 자바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려면 소스 코드가 프로그램 되는 과정이 빌드죠. 근데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빌드 시스템이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레이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거 빌드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일단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걸 쓴대요. 나중에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보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화면이 자동으로 뜹니다. 뭐 한참 걸리네요, 그죠? 자, 한참 걸리는데 자, 이거를 맨 위에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되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아직도 가운데 부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뭔가 요 동그라미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자, 프로그레스 바 같죠? 지금 상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뭐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PC의 노트북의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노트북은 CPU가 듀얼 CPU 또는 쿼드 코어 CPU 이런 걸 쓰시면서 요즘에 보통 i3라고 하는 거 나오죠. i3 이상 되는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이상 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걸 띄우게 되면 에뮬레이터도 굉장히 많은 메모리와 CP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기다려도 잘 실행이 안 돼요 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트북은 좋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운데 보이는 이 화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스마트폰에 보이는 화면이죠. 자, 이 화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표준 자바나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소스나 이런 것도 처음부터 메인이라고 하는 걸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 이 끝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걸 누를 때마다 뭔가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요 상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인 경우에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프로젝트 형태로 보여주고요. 자, 소스 파일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누르면 자, 아까 봤던 이런 화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왼쪽 끝에 얘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영역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 또 오른쪽 끝까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화면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단에 보면 이런 탭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탭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탭을 눌러보시면, 아, 이게 화면 구성이구나. 이건 뭐예요? 소스 파일입니다. 자, 자바 소스 코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자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과 화면은 어디 있냐? 자, 우리가 처음에 볼 수 있는 이 화면은 XML로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화면을 XML로 구성합니다.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HTML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하듯이 얘는 XML이라고 하는 걸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 파일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왼쪽에 보시면 이 XML은 activity main.xml인데 자,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소스 파일은 자, 여기에 자바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딱 눌러보시면 여기 안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면 이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게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졌을 때의 첫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